그녀는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의 나는 무너졌죠. 그런데 5년 만에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말 뒤엔 내가 몰랐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이혼한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나는 세상의 끝에 선 것 같았죠. 텅 빈 집, 차가운 식탁, 그리고 휴대폰 속엔 더 이상 그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출근길엔 마주치는 연인들이 밉고 퇴근길엔 불 켜진 아파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죠. 사랑만으로는 못 살겠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보다 돈을, 정보다 현실을 택한 그녀.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녀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를 꾸짖었죠. 이제 그만 좀 잊어라. 하지만 마음은 머리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낮엔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고 밤엔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이대로 늙고 싶지 않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죠. 퇴근길에 본 택배 상자 하나가 계기가 됐습니다. 작은 물건을 사고 파는 단순한 일, 그 안에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30만 원. 하지만 세 번째 달엔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사람은 진짜로 절망해 본 사람만이 강해진다는 걸. 형, 이제 좀 얼굴 좋아졌네요. 후배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냐? 아직 멀었어.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내 안엔 묘한 자신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묵묵히 일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 뒤 뒤통수를 칩니다. 그날 카페 문을 열던 순간 익숙한 향기가 내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와 바닐라, 그녀가 늘 쓰던 향수.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가 있었습니다. 너? 오랜만이야.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5년 전 그토록 차가웠던 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잘 지내나 궁금했어.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관심 없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내 앞에서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해? 그냥 일하고. 잘 지내. 그래? 얼굴 좋아 보이네. 예전보다 훨씬.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단순히 예정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반가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저녁 어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호기심은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단골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하고 잘 안 됐어. 그래? 그래. 사람은 다 똑같더라.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잔을 비웠습니다. 가끔 너 생각났어.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만 귓가에 남았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내 안에서 오래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녀의 눈물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심이라면? 아니면 또다시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그 의심은 며칠 후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은 의도치 않게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 마주치게 됐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어색함이 묘하게 익숙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너 예전엔 이런 옷 안 입었잖아. 그녀가 내 셔츠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변했나 봐. 응, 많이.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졌어. 그녀의 말에 잠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었죠. 지금 내 앞의 여자가 정말 그때의 그녀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웃는 걸 보니 진심인 걸까? 아니면 나를 다시 이용하려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녀는 그동안 많은 걸 겪었을 테고 나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워.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말이 듣고 싶었어. 그게 너였으면 해서. 그녀의 눈가엔 진심이 담긴 듯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죠. 그녀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세상도 사랑도 몰랐어. 그럼 왜 그랬어? 겁이 났어. 너는 너무 착했고 나는 그 착함이 부담스러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다만 목적이 생겼을 뿐이야. 며칠 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 카페 괜찮더라. 점심은 내가 살게. 그녀는 마치 예전 연애 시절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밥 해주고 싶었어. 그녀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냄비에서 끓는 김치찌개의 냄새, 그 소리, 그 온도. 모든 게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응, 내가 처음 해줬던 거. 그때 나 욕했잖아. 짜다고. 그랬나? 그녀가 웃으며 젓가락으로 찢은 김치를 내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잘 짜인 연극일까? 그녀는 자꾸 내 주변을 궁금해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돈은 좀 벌어? 사업은 혼자 해? 그 질문들이 처음엔 관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건 관심이 아니라 탐색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그냥 내가 얼마나 잘 지냈나 궁금해서 그래. 괜찮아. 이제 제법 버티고 있어. 정말? 얼마나 버티는데?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계산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너 사업하잖아. 나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가 외로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그녀는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일터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커피 사왔어. 오늘은 이 디자인 어때?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도 밝게 웃으며 나를 챙겼습니다. 직원들은 말했다. 사장님, 여자친구분 참 좋으시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나 진짜 달라졌어.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 그래, 믿을게.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엔 미묘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녀는 내 서류를 훌쳤고 메일함을 열어보는 걸 우연히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냈습니다. 아, 그냥 정리 좀 하려다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내가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왔을 때 거실 불빛 아래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내 사업 서류가 들려 있었죠. 이거 나중에 정리 좀 하려고 봤어. 그걸 왜 내가 봐? 우리 같이 할 거잖아. 같이 하려면 알아야지. 그녀는 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이상한 냉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자고? 정말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계산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그녀. 그녀의 웃음 뒤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점점 내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녀가 내 방에서 전화를 하던 소리, 문틈으로 스치던 낮은 목소리. 응, 걱정 마. 이번엔 제대로 해볼 거야. 그 사람 완전 속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이 명확해졌죠. 그녀는 다시 사랑하러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게 끝내야겠지. 이번엔 내가 속지 않는다. 그녀가 알지 못한 채 내 안에서 아주 차가운 복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들은 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지도 멈추지도 않은 상태.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응, 걱정 마. 이번엔 제대로 해볼 거야. 그 사람 완전 속았어. 그녀의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죠. 내가 믿었던 미소, 다시 열렸던 마음,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부서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거짓이었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단지 연기를 배울 뿐이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미소 뒤에 숨은 거짓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잠은 잘 잤어? 응, 괜찮아. 오늘은 미팅 있다고 했지? 잘 다녀와.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게임 이제부터 내가 같이 해주지. 나는 그날부터 배우가 됐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완벽히 속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녀가 묻기 전에 정보를 흘리고 그녀가 의심하기 전에 먼저 웃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꽤 좋아. 그래? 얼마나? 한 5천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사랑의 빛이 아니라 탐욕의 불꽃이었습니다. 좋아, 더 믿게 만들어야 해. 너의 탐욕이 커질수록 내가 무너질 때 더 아프니까. 며칠 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도 내 사업 좀 도와줄까? 예전엔 내가 일만 한다고 뭐라 했는데. 이번엔 같이 해보고 싶어. 나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괜찮겠어? 응. 이젠 진짜 너 옆에 있고 싶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이제는 사랑이 아닌 함정의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회사를 드나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대표님 와이프라고 소개하며 웃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게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더 깊이 빠지길 바랐으니까요. 이거 계약서야. 신규 거래처 건. 응, 알겠어. 그녀는 내 책상 위 서류를 슬쩍 봤습니다. 그 안에는 일부러 써둔 가짜 정보가 섞여 있었죠. 이 계약이 성사되면 자금이 크게 움직인다. 그 한 줄,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응, 이번엔 확실해. 그 사람 계약금 전부 자기 계좌에 넣는데. 그녀의 목소리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왔다. 넌 지금 내 복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야.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 사본 좀 정리해 줄래? 응, 맡겨. 그녀는 신나게 자료를 챙겼습니다.
며칠 뒤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쪽에서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면 바로 증거로 잡힐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가 내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녹음, 이메일 로그 모든 걸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내 계좌와 회사 자금을 몰래 확인했고 외부에 이메일을 보냈죠. 계약금 이체 날짜 확정됐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너 왜 그랬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회사 자료 외부로 보냈지? 아니야. 오해야.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확인? 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돈이 목적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나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었어. 거짓말. 사람은 진심일 때 눈을 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너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잖아. 그녀는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게 나 없이 된 게 너무 미웠어. 나도 다시 내 옆에 있고 싶었어.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으로 한 통의 알림이 왔습니다. 외부 IP로 회사 문서 접근 시도 감지. 그녀의 눈물은 연극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너 또 나를 속였어. 이번엔 끝까지 안 넘어간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해야, 진짜 오해야. 오해는 증거가 없을 때 하는 말이야. 난 이미 다 봤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날부터? 그래, 그날부터. 그녀의 표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런 걸까? 뜨겁게 타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끝은 이렇게 차갑구나. 그녀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나 다시 돌아올게. 이번엔 진짜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엔 이상하게도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았어. 이번엔 내가 선택했지. 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 진짜 결말을 보게 되겠지. 그녀가 떠난 뒤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로.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욕심이 사랑으로 포장된 사람은 더더욱. 이번엔 내가 끝을 보자.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는 이성으로 끝내야 한다. 며칠 뒤 예상대로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할 말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이제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믿어줘.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혔습니다. 그 따뜻함이 한때는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속이던 온도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이번엔 내가 너를 시험해 볼 차례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다시 집에 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내 옆에서 웃었죠. 이제야 우리 집 같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집은 이미 우리 집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날부터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사랑을 되찾은 남자의 얼굴로. 오늘 미팅 잘 됐어? 응, 투자자들이 꽤 관심 있대.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눈빛. 그 탐욕이 널 무너뜨릴 거야.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일부러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계약은 좀 커서 내가 관리 좀 해줘야겠다. 내가? 정말? 그래. 신뢰가 필요하잖아. 이번엔 내가 맡아.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늦게까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 드러나겠지. 사람은 탐욕 앞에서 진심을 감추지 못하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회사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남았습니다. IP 추적 결과 내 집 와이파이.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몰래 계약서를 복사했고 내 계좌 정보를 정리해 외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덧치였습니다. 그 서류엔 가짜 정보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데? 그냥 정리 좀 하려던 거야. 정리? 새벽 2시에? 그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봤습니다. 그거 뭐야? 그날부터 녹음했어.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 무서워서?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젠 내 증거자료가 되어버렸으니.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된 서류 다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씨 사기 및 문서 유출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었어. 너한텐 이번엔이 몇 번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도 내 마음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면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모든 혐의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여자가 다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돈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그날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녀를 불쌍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끝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비로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녀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모른 채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그녀는 나를 속였고 나는 그녀를 이용했어. 우린 서로에게 복수했고 그 끝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회사 일도 다시 안정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믿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정민아. 그녀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5년 전의 기억 그리고 최근의 배신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오빠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난 사랑을 잘 몰랐어. 그때도 이번에도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사랑은 배부르게 해주지 못한다고 믿었거든. 근데 오빠를 다시 봤을 때 깨달았어.
사람이 변할 수는 없지만 후회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거야. 근데 난 또 욕심을 냈어. 사랑을 되찾으려던 게 아니라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던 거야. 결국 나 스스로를 무너뜨렸네. 그녀의 글씨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하지만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 때문이었겠죠. 편지의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 다시 시작해볼게. 이번엔 진짜 혼자서. 오빠도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나를 흔들려는 계산이었을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접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진심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답을 찾는다. 그녀의 선택은 욕심이었고 나의 선택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머물던 집의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분 멀리 이사 갔어요. 남긴 짐은 다 정리해달라네요. 그녀의 흔적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 한 장, 행복해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행복이라. 나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불행을 줬지만 결국 그 불행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후 나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새로운 사람들도 내 곁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사랑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실패를 통해 자라난다. 그리고 그 실패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 그녀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녀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약한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릴 때 문득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내가 참 좋아했었지.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그녀를 떠올렸을 뿐이죠. 시간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처는 사라지는 법이죠. 그녀는 내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변한다고 믿었지만 이젠 안다. 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란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욕심도 없던 그때처럼. 그 미소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지만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